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학창시절부터 수많은 시험을 위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문제은행식 시험을 준비하셨거나 하셔야 하겠죠. 요즘은 언제부터 대단히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학교 단위, 광역 단위, 전국 단위로 시험을 봐왔던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또래에 비해 시험을 많이 본 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4번을 받고 생산직 준비를 하면서 국가기술 자격 필기에만 한정하더라도 산업기사 5가지와 기사 1가지를 응시해서 쓰니까요. 사실 전문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하고는 여태 독서를 통해 습득한 텍스트의 양과 해석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한 양과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 대비 방법을 이야기한들 너는 이과 되잖아, 쟤는 다르잖아, 너는 원래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하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죠. 물론 과거의 삶에 따라 현재의 상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망이 없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반성은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첫째, 대기업 생산직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산업기사, 기능사, 일부 기사도 있겠죠. 그걸 취득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와 100m 경주를 한다고 해도 15초 안에만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동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요? 둘째, 취업과 입학은 합격 하한선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해서 앞서 도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완주한다면 그냥 입사 동기가 되는 거죠. 마라톤을 완주하기만 하면 1등과 동점이라는데 포기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릴 건가요? 셋째, 시험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가 수차례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격에 성공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대학 시절 전공산업기사 하나를 3일 준비 후에 필기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불합격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고 며칠을 공부했냐고 물었으나 3일이라는 답을 들으면 저를 항상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취급을 했죠. 제가 어떻게 3일 만에 합격했을까요? 공업계열 전문대에서는 입학부터 학과 전체가 자격증 취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중간 기말고사도 해당 자격증 필기시험 문제를 활용하죠.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교수진 및 학과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평소 수업과 중간기말고사 대비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미 해당 기출문제를 수회독한 상태가 되고 실제 자격증 필기시험을 대비할 때 보아야 할 양과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3일 동안 각각 16시간, 12시간, 10시간 정도로 학습의 시간을 투입했는데요.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해서 시험장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할 게 없었고 점수도 60점에 비해 많이 높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앉아있기 힘들다면 공부 기간이라도 늘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투입된 시간이 그들의 3일과는 저는 달랐던 거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준비가 되었는지를요. 난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해도 안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지금까지 인생 대충 살아서 전문대 와놓고 대기업에는 가고 싶다면서 왜 노력은 안 하죠?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나요?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고 싶으면서 왜 남들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남들 공부할 때도 안 하려고 하나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거에 대한 반성은 짧게 하시고 마음가짐도 다잡아 보시고요. 노력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는 공부법은 XO 학습법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제가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할 때 수리 영역, 지금은 수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필 선생님께 배운 방법임을 밝힙니다. 면접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초신, 우초신이라는 저명도 강필 선생님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XO 학습법은 독서 100편 의자연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습에 있어서 특히나 시험 공부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죠. 자격증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좁게는 객관식 평가, 넓게는 모든 테스트를 공부했는데 떨어진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 회독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맞은 문제는 안다고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정답을 확인하고 다시 만나면 또 틀리죠. 시험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 학습법은
예를 들어 30분의 시간을 정하고 10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면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X문제와 O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풀고 나면 X문제를 X5문제와 XX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 XX문제는 XX5문제와 XXX문제로 구분할 수 있고, 이제 모든 문제는 O, X5, XX5, XXX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O, X5, XX5, XXX는 공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맞힌 문제는 내가 제대로 접근을 했는지, 해결 과정이 정확한지, 다른 불이는 없는지 등으로 소재로서 공부를 합니다. 틀린 문제는 그대로 두고 맞힌 문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풀어서 맞힌다면 처음에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봅니다. 계속해서 틀린 문제는 시험장에서 만나도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평균 60점을 넘기 위해 남은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학습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버리거나 공부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오면 X5 표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굳은 의지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방대한 양의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사 기준으로 특정 시험 전 과목도 두꺼운 책 한두 권이면 공부해야 할 양이 전부기 때문이죠. 기존 학습량과 태도에 따라 맞힌 문제는 학습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유연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민하기보다는 공부를 시작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겪을 직장생활도 어쩌면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간다는 면에서 말이죠.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은행식 자격증 시험에도 적용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셨나요? 수능처럼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시험에만 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의심스러우신가요? 제가 자격증 시험에도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증명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공일 경우 학과 공부 중에 충분히 학습된 내용이라면 5표기는 다시 보지 않아도 맞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전공이라도 단순 암기성 단답형 지식 확인 문제라면 암기만 확실히 된다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공이라도 문제풀이에 기반이 되는 이론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풀이의 필수적인 경우, 비전공이라면 암기하더라도 그 양이 많은 경우라면 5표기 문항도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책이 지저분해지며 문제를 다시 보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서 같은 책을 추가로 구입해서 표기를 옮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책값을 아끼시려면 연습장에 풀이를 하고 문제 번호 위에 표기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노하우가 진행하면서 쌓이게 될 것이고, 문제은행식 출제의 특성상 재출퇴 가능성과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은 걸 생각해 본다면 맞은 문제도 다시 풀어서 OXX, OX55X, XX5X5X 등등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겠죠. 다만 표준 점수를 통해서 응시자의 서열을 가려야 하는 상대평가 시험과 달리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므로 XXXXX 해서 X가 많이 쌓인 문제는 출제 가능성에 따라 버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에 한정하면 짧은 기간에 적은 투입으로 합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O5문제, X5문제, XX5문제 이 세 가지의 합이 실제 시험장에서 목표 점수가 됩니다. 취업 준비로 넓혀서 생각하면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다른 걸 준비해서 갖춰두는 게 경쟁자 대비 비교 우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아는 가장 효율적인 시험 대비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셨거나 준비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준비를 할 시간을 이미 벌어두셨겠지만, 자격증 준비조차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부법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비효율적이더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합격 확률을 더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